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국익당을 창립하고 있는 정인태입니다. 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외국인은 200만에 돌파가 됐고요. 재외 국민은 740만 시대에 도래가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던 거지만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181개, 그러니까 180여 국가들이 이 한국의 입국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글로벌 정치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희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유턴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 국내에 내수 경제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글로벌 인력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200만 시대 앞으로 이제 한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더 급증하게 됩니다. 더 급증하게 되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불러올 이 재앙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어, 제가 여러 가지 진짜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국가의 이민 정책들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제가 수행을 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인종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함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민부 창설, 그리고 이민부총리제도, 다문화청, 다문화지원청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는데 이 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저희 정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쓴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부와 이민부 산하의 다문화청 외국인 정책 총괄해야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재앙 닥쳐. 해서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본은 1989년에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수가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었다. 한국은 현재 0.98인데도 쇼크를 받지 않는 듯하여 안타깝다. 근데 일본은 1.57로 떨어졌을 때 이미 이것을 출산 이후 쇼크라고 됐어요. 1.57 쇼크. 한국 0.98입니다. 근데 쇼크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네, 일본은 그 이후 본격적인 출산 관련 복지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입한 시간과 재정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고급 기술 인력의 문호를 확대했고 내각부 총리실에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펼쳤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민부 이제 장관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한국은 곧 0.78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하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은 엇박자 정책, 언발의 오줌 누기 제도들을 난타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학생 정책을 가지고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책임 떠넘기기, 힘겨루기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죠. 일본은 이 같은 노력 덕에
2005년 1.26이던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매년 소폭 상승해 2016년 1.43으로 올랐다. 한국 정부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7년 중위 연령, 곧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세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62.2세가 된다. 앞으로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 제가 무출산이라고 그랬어요. 0.4798은 무출산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무출산 극고령화. 이제 고령화가 아주 극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몰고올 국가 부도 사태, 국가 존립 위기 사태를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지방은 초고령화 사회, 65세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곳이 많고 도시 소멸 공포에 휩싸인 곳이 많다. 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필자도 두 자녀의 부모다. 첫째가 20세, 둘째가 고3인데 이제 이거 제가 작년에 써서 이제 고3은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국에서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른다. 재능, 기술, 직업 중심 교육 정책이 아닌 입시 기계를 만드는 교육 실태, 학교 폭력, 사회 불안, 과도한 양육비, 교육비 지출, 미래 불안 등이 지속하는 한 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가 향상 유지되려면 출산율 2.1%는 유지해야 하는데 0.98, 그것도 153조 투입 후 결과라면 이제 우리는 일본처럼 이민부를 창설하고 이민 부총리 겸 장관이 인구 정책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힘겨루기를 하고 내 탓 내 탓 하다가는 또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존립 위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임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이민부 부총리 겸 장관이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광역시도에 다문화청을 둬야 된다. 그리고 시군구에 다문화 지원청을 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다문화청, 송파구 다문화 지원청 이런 식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통폐합하여 단일 체제로 가게 해야 한다. 외국인 비자 담당도 모두 이민부가 총괄하게 하고 해외 한국 대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민부의 체계화에 모든 게 단일화돼야 한다. 네, 지금 뭐 법무부 같은 경우가 비자를 정책을 담당하고 또 외교부가 또 이 대사관 등을 담당하고 이런 2원화, 3원화, 4원화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2017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동포 이민청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창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부터 필자도 다문화 가족 부위원장직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도 없고 마치 선거용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이다. 진정성이 없으면 정책은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민 부총리 겸 장관 신설과 인구정책과 다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광역시도 다문화청, 시군구청 다문화 지원청이죠. 다문화 지원청을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 운동 전개하려 한다. 이제 초중고 유학, 학사, 석사, 박사 유학의 체계화, 그리고 직업기술, D4, 비자 유학의 활성화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전문 인력의 영주권 제도, 유학 후 부족 직업군 영주권 제도 등을 실천하고 호주, 캐나다 등의 인구 유입 정책들을 깊이 공부하고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일본의 157, 1.57 쇼프를 꼭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0.98 한국 상황, 초고령 사회, 가속화, 경제 불안정 등으로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중장년 50에서 64세
들의 탈한국 현상,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어떻게 독립한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다. 네, 뭐 제가 전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네, 제2의 건국법무민 추진위원회로부터 됐고요. 네, 이때 정부부처 장관상을 받았고요.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12기 13기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을 했고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개건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또 뭐 한성디지털대학교 사회교육 평생교육원의 주임교수,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원대, 강남대 등 출강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회 창립을 했고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자, 우리가 이 글로벌 국익당을 지금 창당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저희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부를 창설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이 하나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상속세 폐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유턴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네, 그리고 각종 법인세를 인하시킨다든지 규제를 혁파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고요. 그리고 유턴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그 준비를, 제도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 폐지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국내에 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념에 대한 마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반중국 공산당, 그리고 반북한 공산당. 네, 뭐 북한의 좋은 사람들, 중국의 좋은 사람들은 끌어안지만 이 반중국 공산당, 네, 그리고 남북 자유통일, 자유남북통일, 그리고 한미일, 호주의 안보체제 공조, 이러한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념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그 공감하고 저희들과 공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할 그러한 분들과 함께할 겁니다. 함께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후보를 내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뭐 도지사 후보들을 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익당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